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그 끝자락에 을숙도가 있습니다. 새가 많고 물이 맑은 섬이란 뜻의 을숙도. 그곳의 겨울은 어떤 풍경일까요? 사람들보다 철새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 먼 길 떠나는 철새들의 쉼터가 되는 을숙도의 겨울. 오늘 우리가 찾아가 볼 그곳은 낙동강 하구 을숙도입니다. 낙동강의 끝자락에 위치한 을숙도. 그 주변을 도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모래섬을 향하고 있는데요. 겨울 철새를 만날 수 있는 낙동강 하구 탐방선이랍니다. 낙동강에는 낙동강 하구서부터 모래섬이 큰 게 7개가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모래섬. 을숙도 주변에 생겨난 모래섬들은 겨울철 찾아온 철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줍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곱 개의 모래섬들 중 도요새가 많이 온다는 도요등으로 향합니다. 물가에서 주로 사는 도요새는 겨울이면 먹이가 많은 을숙도를 찾습니다. 단골 손님이죠. 그 앞쪽을 또 보시면은 또 모래섬이 하나 더 보입니다. 그 세 번째 섬이 바로 도요등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도요등 얘기하니까 생각나시죠? 도요새. 그렇죠. 도요새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한반도 최남단인 을숙도에 도요등이 오는데 또 시베리아에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날아오는 이 녀석들이 최종적으로 날아가는 곳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하면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먹이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하는 철새들. 천혜의 자연으로 먹이가 풍부한 을숙도는 그런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데요. 을숙도의 겨울 철새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낙동강 하구 탐방선은 주말이면 하루 3번 운행을 합니다. 도도한 자태로 유혹하는 철새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큰 고니 일가족이 산책을 하네요. 도심이 품고 있는 생태의 보고. 을숙도의 겨울은 이렇게 철새들과 철새를 보러 온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탐방선을 탄 시민들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미처 가까운 데 있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 신기하고 좋은 곳이라서 여러 사람들로 좀 모아가지고 구경도 시켜주고 싶습니다. 저 혼자 보기에는 반가운. 너무나 좋네요. 부산에 제가 살고 있어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구경도 하고 이 겨울 철새도 많이 구경하고 정말 좋네. 낙동강 하구에 대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 부산에서 살아도 하구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오늘 와서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바다의 풍랑으로부터 낙동강을 보호하려는 듯 낙동강 하구를 감싸는 모래섬. 그곳은 철새들에게 귀중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의 신비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오래도록 간직하려 합니다. 네, 을숙도는 지금 현재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철새들 많이 오는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생태 공간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간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모래갯벌을 통한 모래갯벌 7개의 모래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7개의 모래섬들을 통해서 우리 그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울숙도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쪽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모래섬들이 그 울숙도를 감싸고 있고 울숙도 하구를 감싸고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은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기수 지역으로서 유기물, 무기물, 플랑크톤이 많은 곳으로 고기들이 많고 그 고기들을 또 잡아먹기 위해서 돌고래라든지 상갱이 고래라든지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낙동강 하구에는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저희들 방문을 많이 해가지고 대화를 해봤지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심지를 끼고 습지를 가까이 볼 수 있고 강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울숙도밖에 없다고 지금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울숙도를 세계적인 명물 울숙도 생태공원으로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울숙도는 철새뿐 아니라 야생 동물들의 낙원이기도 한데요. 도심에 있다 보니 이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한 건 터졌네요. 안이 지금 네가 들었습니까? 예, 세매입니다. 천연 기념물인데요. 가치가 구조됐네요. 네, 그물에 걸려서 지금 구조해갖고 온 겁니다. 큰 외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부산 각지에서 다친 야생동물들은 이곳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찾아옵니다. 도심에 서식하다 보니 사고의 대부분이 생활사고들이랍니다. 어떤 환자인지 사진부터 찍어 놓고요. 검진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아파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짠한데요. 상태가 어떤가요? 일단 특별히 건강 상태는 괜찮은 편이에요. 살도 좋고. 예. 네. 괜찮다네요. 네, 기분 좋죠. 괜찮으면. 이렇게 다쳐서 들어오는 야생동물들이 연간 9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이번엔 너구리 환자네요. 역시 사람이 쳐놓은 덫에 발목을 다쳤다는데요. 알았어. 잠깐만. 치료할 때 동물들이 좀 아파하고 그러면 했어요. 마음이요. 많이 아프죠? 같이 아파요. 인간 세상에서 야생동물로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 치면 이들에겐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알았어. 사람 말 알아듣나요? 그래도 마음은 알아주지 않을까요? 자신의 마음도 좀 알아달라는 신호일까요? 한 살 된 청솔모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때문에? 정형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지능 자체가 좀 높은 종들 내지는 이제 개체들이 이런 행동을 좀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도전할 거라든가 적당한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같은 요인 같은 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버렸다. 잠깐만 좀 이따 들어오세요. 선생님 마음을 드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복도에 묶어놨던 솔개가 자유의 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 먹이도 안 먹고 계속 이제 안에 이제 저기 뭐지 치료실에서는 자꾸 이제 저기 뭐야 들이받고 그래서 좀 장소를 좀 넓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안 그러면 그 더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한 상태인데 잠깐 임시로 해놓다 보니까 지금 얘가 풀려버렸어요. 지금 올해 태어난 솔개인데요. 지금 암컷이고요.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이제 저기 강서구 쪽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저기 환경부 보호종으로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만 이제 발견이 되는 이제 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예, 사실은 전국에 이제 흔하게 이제 있었던 새인데요. 좀 살서 정책 이후에 이제 부산에서 낙동강 하구 쪽에 이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곳 한정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없어지고 부산에서만 번식하고 이제 사계절 이제 볼 수 있는 새가 됐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중대한 수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나 덫에 발목을 다친 야생동물입니다. 답답한 모양인데요. 다 알아. 아기 고란이었네요. 고란 인생 처음으로 발목에 깁스를 했습니다. 낯설어서 그런지 한참을 두리번거리죠. 안에 하시면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엔 재활 치료 환자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야생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부엉이네요. 어떤 상태로 들어온 친구일까요? 아 이건 탈진으로 들어왔었다가요. 지금 저기 뭐지? 좀 어느 정도 좀 살을 찌우고 날려보낼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아직 저기 뭐지 운동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좀 이렇게 운동 같이 다른 개체들하고 같이 좀 경쟁하면서 이제 먹이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날려보낼 생각입니다. 부엉이의 재활 치료장. 그간 잘 먹고 견뎠는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친구들 곁으로 오니 힘이 펄펄 납니다. 조만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야생동물치료센터에 들어오는 동물들 중에서 뼈가 부러진 경우는 재활치료까지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재활치료 대상자들 중에서 독수리들은 단골 손님이랍니다. 맹수로 손꼽히는 독수리가 왜 그런 걸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개체들은 독수리인데요. 지금 2년생입니다. 지금 작년에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해서 들어왔고요. 보통 이제 날개 부러진 이유가 이제 전깃줄이 많이 원인이 됩니다. 상공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깃줄이 까만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이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게 되고요. 지금 개천연결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산에서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축산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축산 폐기물들을 이제 처리하다가 이제 독수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거 누르시네요. 재활 훈련 중인 독수리들에게 먹이 주기 대작전.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주변만 맴돕니다. 원래 이렇게 안 오나요? 원래는 금방 튀어오죠 지금. 저희 때문에 안 오나요? 네, 아무래도 좀 낯서. 사실은 머리 굉장히 좋거든요 독수리가. 안 그렇게 보여도 사람은 다 알아보고 다 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제가 이제 먹이 들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먹이를 주는 것도 재활 훈련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먹이로 불러가지고 날개 운동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제 날개가 이제 뼈는 붙었는데 지금 뼈를 이제 다시 이제 치료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인대가 이제 같이 유압돼 버려가지고 이제 그걸 늘려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는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날개를 이제 펴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유도를 해줘야 되지요. 그걸 먹이로 사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먹이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독수리와의 재활 훈련을 마치고 옆 병실로 왔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참매인데요. 완치가 힘든 상태라고 하네요. 사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새끼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날개가 이제 부러진 상태라서 이제 못 나가고 예. 지금 부러지고 나서 이제 날개가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이게 잘못 붙었죠 날개가.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날개 잃은 새로 살아가야 할 운명. 사람들의 편의로 인해 야생 동물들이 터전을 잃어갑니다. 옆에는 부엉이들인데요. 두 친구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한쪽 눈을 다친 것 같죠? 눈 보면 네. 검은색. 지금 저 개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날개하고 다리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는 이제 충돌 때문에 이제 안구를 이제 실명을 했죠. 그냥 한쪽 눈이 안 예,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보이면 제대로 비행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비행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다만 이제 먹이를 잡을 때 이제 사냥을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희가 이제 방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동물들을 살피며 한 바퀴 회진을 돌았습니다. 이제 오리를 살피러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잡으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상태 보고서 이제 측정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풀어줘야지요. 날개를 다쳐서 들어왔던 오리.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당 체크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날긴 잘 날더라. 잘 날때 엄청 예. 저 드렸거든요. 이미 원기 회복 완료. 너무 쌀 텐데. 야생동물 치료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대는 피난 것 같은데. 지금 뭘 확인하는 건가요? 혈당이요. 혈당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지금 상태가 이제 가도 되는지 몸에 열량이 충분히 있는지. 겨울이라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 오리는 중상 환자였는데요. 얘가 총이 맞아서 온 애라 가지고 어느 애가요? 이쪽에 있는 애요. 아, 예, 못 살 것 같았는데 총이 관통한 애거든요. 근데도 살아서 잘 나는 걸 보니까 신기해서. 심한 총상을 입었던 오리. 한 달간의 치료를 잘 견디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가자. 보통 사고가 났던 장소로 되돌려 보내준다는데요. 이 보내기 전에 어떤 기분이세요? 이때가 제일 보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요. 왜요? 아픈 애들이 이렇게 치료가 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가장 행복하죠. 치료센터로 오는 야생동물들의 대부분이 상처를 치료하고 돌아간다는데요. 사고로 인해 가족과 잠시 떨어져 있었던 오리. 마지막 기념 촬영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한 마리도 준비합니다. 너 진짜 잘 가라. 잠시만요. 얘가 지금 한 달 넘었죠? 네, 보내주세요. 잘 가. 진짜, 대박. 아이고 잘 간다. 진짜 잘 그 사이 정이 든 건지
가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가는 끝까지 보시네요. 예. 어떤 마음이세요? 뭐 일단 홀가분하죠. 일단 계속 시원섭섭 안 하니까. 예. 또 한 달 정도 좀 쟤는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더 관심 가지고 보내라서 가니까 기분은 좋네요. 해마다 많은 수의 야생동물들을 치료합니다. 섭섭함보다 뿌듯한 마음이 더 크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천혜의 습지와 갈대가 풍부한 을숙도. 한때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명성을 높였죠. 올해는 예년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둥오리 떼가 쉬어가고 천연 기념물인 큰고니 가족이 월동을 합니다. 하지만 을숙도 주변의 개발로 인해 철새들의 개체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매해 겨울이면 철새를 찍기 위해 을숙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동호인들인데요. 새가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 1단계, 위장막이죠. 그냥 취미라고 보기엔 열정이 대단한데요. 큰 고니들은 낮잠에 빠졌습니다. 이제 새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뭐 준비할 게 되게 많네요. 예, 뭐 그 렌즈하고 이 일반 우리 위장 텐트 뭐 이런 부분들 뭐 준비해가 그랬지. 위장막 입고 위장복 하고. 촬영할 때 뭐 특히 주의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그럼 움직이면 안 되고 조용해 말하면 안 되고 그거 주의하시면 뭐 은폐해가지고 그렇지. 철새 촬영 장비도 대단합니다. 수백 미터를 단번에 당겨 찍을 수 있는 렌즈를 안고 베이스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위장이 잘 된 것 같죠? 절대 새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며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철새 촬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 있을 적에는 고속 촬영이 안 됐어요. 렌즈가 없어서 저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져서 안 돼요. 지금 디지털 때부터 새 촬영이 보급이 좀 많이 된 편이에요. 지금 저는 찍은 지가 한 8년 정도 됩니다. 오래되셨네요. 그 특히 이 촬영을 하시면서 이거 철새 같은 이 조류를 촬영하면 어떤 또 재미가 있습니까? 이제 뭐 새로운 거 이제 우리는 쭉 인물 다큐 풍경을 찍다가 이제 지금 새를 이 사진가의 제일 마지막이 이 조류 사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새 사진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으시네요. 함께 온 분들도 베테랑 사진사들. 잠에서 깬 새들이 활동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셔터 소리가 바빠집니다. 열심히 찍어봐야 마음에 드는 사진은 한두 장이라고 하네요.
매년 을숙도의 겨울을 담아온 이들의 기록은 자연의 변화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생태계가 점점 나빠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고니 숫자도 그렇고 이래 오는 게 숫자가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여기도 그렇고 주남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을 아끼고 생태를 많이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안 오는 새도 많아요. 예, 지금 몇 년에 몇 천 마리 오는 새가 지금 한 마리도 안 올 정도로 이제 그런 생태가 변했고, 지금 고니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밖에 안 왔거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고니는 아마 여기서 지금 먹이를 주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생태계가 아니라지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아마 새들이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현대 생활하는 도심 중에서 을숙도와 같은 이런 조류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진객이라고 불리는 고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둥오리나 겨울철 새들이 많이 모여들고요. 다소 아쉬운 감은 주위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을숙도 바로 옆 명지 갯벌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홍일점 회원이시네요. 여기서는 어떤 새를 보게 될까요? 자연의 일상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자연은 그 이상의 감동을 품고 있습니다. 새를 쫓아다니다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이 새 조류 사진 찍는 데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장비가 무거워서. 처음에는 예쁜 새를 보고 그냥 찍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맹금류 뭐 여러 종류 사진 찍다 보니까 또 그 육추하는 장면을, 새끼 기르는 예, 그거를 보니까 경이롭기도 하고 사람보다도 더 모성애가 강해요. 그걸 보고 막 감동도 많이 받고요. 어쩌지만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어요. 우리 남자들도 보고 너무 감동적인 게 많은 그런 거를 거기에 빠져갖고 제가 지금까지 합니다. 힘이 들어도. 새끼를, 결국 그 육추하는 장면인데, 너무 작은 새가 있는데요. 새 중에서도 작은 새가 있잖아요. 제일 못 먹어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둘째가 첫째가 자기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그의 자기 동생을 형을 가로막고 엄마 먹이를 뺏어다가 형을 밟고 가서 새끼를 먹이더라고. 작은 새끼를요. 그때 우리 막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다 키워서 똑같이 키워서 이소에서 나갈 때 그때 너무 참 좋았어요.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소까지 하고 나가는 거 보기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아서 박수도 치고 우리 막 저기도 해주는데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노을빛이 겨울 갯벌의 운치를 더합니다. 오랜 시간 퇴적물이 쌓이고 지금의 모습이 된 을숙도. 도심 속 삼각주는 그렇게 신비감을 간직했습니다. 지금 날씨도 춥고 한데 이 겨울에 바라보는 을숙도의 느낌은 어떤가요? 여기는 항상 아주 아름다워요. 여기 일몰에 저녁 때 오후에 오면 늘 봐도 아름다워요. 이 새 종류도 다양하게 오지만 일몰빛이 아름다워서 자주 옵니다. 삼각주와 사구가 발달한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먹이가 풍부한 갯벌은 철새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을숙도의 갯벌이 시들면서 철새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철새들에게 줄 먹이가 도착했습니다.
잘게 썬 고구마인데요.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에코센터 직원들이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큰 고니 무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고구마를 뿌립니다. 아, 가깝게 가면 얘네도 긴장을 해가지고 가까이 많이 안 와요. 사람들이 감사하러 오시고 하면 앞에 또 계시고 하니까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딱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리까지 나와서 해야지 들어와요. 그럼 먹이를 주고는 다 빠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빠져야지 들어와요. 사람도 저희 있을 때도 딱 이 정도 거리 계속 유지를 시켜줘요. 어렸을 때 관장님 해달라고 좀 명색이 조류 박사님들인데요. 이때만큼은 철새들의 밥집 사장님입니다. 하루 180kg의 고구마를 일일이 나눠줘야 하죠. 추운 겨울 갯벌에 들어가는 일부터가 보통 일이 아닌데요. 250여 마리의 철새들이 밥을 기다립니다. 먹이는 하루에 몇 번씩 주십니까? 먹이는 하루에 한 번 주고 있어요. 한 번요? 네, 한 번.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볼 때 좀 따라서 좀 다르게 주는데 보통은 한 1시 반, 2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 먹이를 준다는 걸 새들도 아는가요? 알죠? 잘 알죠.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웬만하면 보통에서 날라가야 될 건데 기다려요. 그리고 밥줄 시간 되면 많이 울고. 고니들이 배가 고픈지 계속 울고 있네요. 주식 이게 고구마입니까? 네, 이것도 고구마인데 원래 먹이는 새선매작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 그러니까 개경이라고 하는 걸 먹어요. 여기 보시면 구덩이 908인데 요게 다 뿌리를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땅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의 땅콩 같은 게 그러니까 열매처럼 열리는 거니까 그걸 뿌리를 파가지고 그거를 먹는 형태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경이 거의 녹말 덩어리거든요. 고구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구마를 대체 먹이로 주는 거죠. 그리고 주는 양은 쟤네 하루 먹는 양의 한 평상시로 따지면은 한 5분의 1? 아, 이게 적은 양입니다. 예,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다 주면 그거는 뭐 사육이지 이게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로 철새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개체 수를 기록하는 새가 큰 곤입니다. 이렇게 철새들이 많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 부산이 아무리 영하권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새들 뿌리는 아주 딱딱하게 보이시겠지만 저희 손톱하고 똑같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파먹으려고 하면 얼어 있으면 못 파먹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얼지 않은 곳을 찾아오는 거죠. 이런 갯벌들 그리고 요 지역이 기수역이거든요. 민물하고 그 화산물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도 높고 또 주 먹이원이 되는 새선매작이도 많이 풍부하다 보니까 겨울에 많이 찾아오고 다른 철새들도 많이 모이는 그렇겠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을숙도. 을숙도의 남단 탐조대에서 철새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큰 고니는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아빠가 가족을 지켜줍니다. 낙동강 하구에는 철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잡히는 갈미조개가 겨울 입맛을 유혹하는데요. 과거 을숙도 주민들은 갯벌에서 잡은 조개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죠.
지금은 그 맛이 타지까지 전해져서 일부러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답니다. 육수 좀 넣어주세요. 자꾸만 찾게 되는 그 맛의 비결이 뭘까요? 갈미조개는 조갯살이 마치 갈매기의 부리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특산물입니다. 살짝만 익혀야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갈미조개라고. 이분들은 갈미조개를 처음 맛본다고 하네요. 모양새 보면은 세조가 똑같아가지고 세조인 줄 알았어요. 혹시 맛은 식감 차이 못 느꼈어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세요? 예. 그냥 따라오시나요? 예.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갈미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이게 새조개하고 똑같은 건 아닌가요? 예, 갈매기 풀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새조개하고 맛이 틀려서. 아, 종류가 틀린 거구나. 드셔보니까 맛이 어떠십니까? 조개 특유의 어떤 그 달콤함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소함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식감이 좋아요. 아, 식감이 좋아요. 예, 쫄깃쫄깃해요.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한 갈미조개의 맛. 여기 이분들은 색다른 메뉴를 택했습니다. 완전 제대로인데. 삼겹살과 갈미조개 한 쌈. 쫄깃한 식감과 함께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애들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애들이 없어요. 애들은 빼놓고 학교 왔어요, 애들. 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기름과 조개가 익으면서 생기는 육수의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미조개는 딱 지금 겨울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 맛이 짜거나 싱겁지 않다고 합니다. 덕분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한다는데요. 사장님이 추천하는 메뉴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보통 많이 드시는 게 갈미조개 삼계국이를 한번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샤브샤브 딱 마무리 하실 때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 하시네. 아니면은 수육 드시고 전골로 마무리. 철새가 찾아드는 을숙도의 남단. 여기는 그 반대쪽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 마련돼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지만 주말이면 사회체육인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자주 이곳을 찾는다는 축구 동호회 분들. 바람이 이렇게 찬데 춥지 않으세요? 날씨 많이 춥습니다. 겨울에는 많이 추운데 춥다고 움츠려 있으면 더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몸을 풀고 운동을 하면은 마음도 즐거워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지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활력소가 넘치기 때문에 추위 따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을숙도의 겨울, 후끈하죠? 철새들의 낙원인 을숙도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공간이 됐습니다. 을숙도 운동장은 부산 시내에서 정규구장으로는 아마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 동호인들이 이렇게 큰 운동장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찰 수 있는 운동장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장에 오면은 더욱더 저희들이 진짜 국가대표가 됐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찰 수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장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팀에서 주축인데 제가 오른쪽 윙을 쓸 겁니다. 좀 잘 찍어 주십시오. 저희 활약상을 저희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화이팅! 자칭 에이스인 등번호 17번 선수의 활약상 한번 볼까요?
마음만은 국가대표인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몇십 분째 이러고 있는데요. 후보 선수들인 걸까요? 정환아, 골키만 봐라. 지금 뭐 계세요? 아, 지금 다음 경기에 베스트 11을 좀 뽑고 있습니다. 취미 삼아 하는 경기지만 나름대로 전문적입니다. 전략 어떻게 되십니까, 감독님? 442. 442 점퍼.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을숙도 체육공원의 축구장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 만들어진 곳. 낙동강 하구에는 어민들이 삽니다. 다음 출항을 위해 배를 정비하는데요. 낙동강 하구는 해안과 만나면서 다양한 수산물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특히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걸로 유명하죠. 원래는 조개잡이를 하다가 올해 처음 굴을 채취하기 시작했답니다. 자연산 굴이라고 하는데 겨울철 별미로 그만이죠. 굴 까는 것도 일일이 수작업입니다. 하루에 1-20kg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저쪽 진해도 앞바다에 가서 나요. 진해 앞바다에 가면 이 자연 그대로 나가 있거든요. 자연 그대로 있는 거를 물에 내려가지고 따가와요, 아저씨가.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몸값이 귀할 것 같지만 가격은 의외로 저렴합니다. 맛 좋고 값싼 자연산 굴. 겨울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네요. 시끌벅적 장터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지역 특산물 장터인데요. 낙동강 하구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모두 모였습니다. 역사 깊은 제첩부터 낙동강 하류에서 생산하는 김까지 전부 맛좋기로 소문난 이 지역 효자 상품들인데요. 예, 썰이가고 그냥 고추 넣고. 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낙동김은 얇고 부드러워서 김밥이나 구운 김의 재료로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어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완전 천정에서 난 김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도 됩니다. 내가 또 사실한테 먹어야 되겠나. 까우리 김이 뭐가 맛은 미네랄 많습니까? 진짜 좋습니다. 김은. 이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장터기 때문에 가격은 그저 거들 뿐이죠. 아니 한 분 2,000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싸죠. 우리가 직접 생산하니까. 이거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거? 이거요, 바다에 낙동강 바다. 낙동 바다. 이거 굉장히 싼 거예요. 식어놓으면 배로 불어요, 배로.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또 찾게 된다는 그 맛. 손님이 친척들 것까지 사가겠다고 하니 신바람이 납니다. 인심이 후하죠. 이거 여기 말로 뭐 적임이 됩니다.
듬뿍 담아주시는데요? 예, 엄청 많이 주네요. 동네 사람이라고. 나고. 자, 일 나눴다가 몇개 더 잡았어. 아무리 홍보라도 너무 많이 주신다. 많이 줄랍니다 오늘은. 많이 주갖고 어미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좀 나 좀 빼자 그럼. 후한 인심이 소문난 건지 갈수록 손님이 늘어납니다. 낙동강 바다의 맛을 찾아온 사람들. 갈미조개가 판매 실적 1위를 달립니다. 네, 저게 동이 나쁜데. 대장님 여기 2개 더 주세요 얘가. 저게 내는 지 얼마 안 돼서 다 팔리거든요. 예. 이거 왜 잘 나갑니까 이거? 예? 왜 잘 나갑니까 이거? 맛이 좋아서 한 거예요. 전에는 좀 이렇게 귀해가지고 이렇게 미식가들만 먹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다 널리 퍼져가지고 많이 먹는데도 진짜 갈미조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귀합니다. 예,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지. 맛있으니까 전국에서 다 오니까 조개가 모자랍니다. 항상. 갈미조개와 인기 쌍두마차를 달리는 품목, 낙동강 제첩입니다. 간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짭조름한 맛이 낙동 제첩의 특징인데요. 한동안 사라졌던 제첩을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아, 이거 생겁니까? 삶은 겁니까? 제첩이 참 싱싱하죠. 아, 낙동강에 하루에서 잡았는데 요 제첩 요거 참 좋지. 예. 그런데 제첩이 올게는 잘 안 되네. 예. 을숙도를 마주보고선 명지 횟집 골목입니다. 월동이 한창인데요. 1년 먹을 양이 이 정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배추를 김장을 몇 포기로 담그시는 거예요? 300포기. 예? 300팩입니다. 300포기요? 예. 1년 농사 아닙니까? 300포기 담가가지고 1년 내 먹잖아요. 가게 손님은 물론 가족들 먹을 것까지 넉넉하게 장만합니다. 배추 이게 장만하는 데마다 씨가 허둥이 될 것 같은데. 예, 요 완전 하려면 3일 걸립니다. 3일요? 예. 오늘 제가 갖고 내일 씻고 모레 담고. 그럼 지금 김장 1년 김장을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맛 좋은 낙동강 해역에 생선을 찾는 손님이 많으니 배추도 이만큼. 배추를 손질하는 손길이 리듬을 탑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 허리 안 아프세요? 예, 허리 안 아픕니다. 많은 허리 아픈 말도 한데. 응? 동네에서 소문난 차력가입니다. 타고났어요. 허리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허리는 많이 안 아파도 되지. 이래 하면. 아 요령으로 하시네. 응.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허리가 안 아프다기 못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평생을 일해오신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낙동강 1300리를 달려온 물줄기가 마지막으로 쉬었다 가는 곳 을숙도.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이곳은 수많은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도심 속에 자리한 천혜의 생태공원. 우리는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